오늘은 척추의 대표적인 시술 방법인 신경성형술 혹은 풍선 확장술 후에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척병원의 비수술센터 최민철 원장입니다. 신경성형술 혹은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여 본원에서 시행하는 비수술 치료로는 직경 1mm 정도의 아주 말랑한 재질의 카테터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시술 부위 상처는 바늘 직경 정도의 크기로 흉터는 전혀 남지 않고요. 대개는 시술 후 이틀에서 3일 정도 후에는 완전하게 아물게 됩니다. 그러나 환자의 연령이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상처의 치유 속도가 다르므로 시술 후 소독은 필요시 1회 정도 시행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샤워는 2에서 3일 뒤, 장시간의 탕 목욕이나 수영은 일주일 정도 뒤에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비수술 치료는 당일 입원, 당일 퇴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술 직후 2차 약물이 끝나면 식사도 가능하고 시술 당일 퇴원 후부터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시술 다음 날부터는 출퇴근이 가능하고 사무 업무 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몸을 쓰는 동작 혹은 장거리 운전 등을 해야 한다면 일하는 동안만이라도 요통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운전 시에는 엉덩이와 허리를 좌석에 완전히 밀착시키고 등받이는 10도 정도 젖히고 허리 받침을 한 상태에서 무릎 각도가 140도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고령 환자이거나 신경 눌림이 심한 경우에는 환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휴식을 권합니다. 시술 후에 딱히 피해야 할 동작은 없습니다만 시술 후에 옆으로 누워 주무시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또는 허리를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은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는 시술 자체로 인한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허리에 좋지 않은 자세를 피하고자 함입니다. 시술 후 안정을 위해 누워만 있는 것보다는 극심통이 사라졌다면 다음 날부터 10에서 20분 정도씩 반복해서 천천히 걷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걷는 시간이나 거리보다는 바른 자세로 천천히 걷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술 전 증상이 심했던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운동 시에 통증이 있으면 통증을 참고 계속 걷는 것이 아니라 쉬었다가 걷는 것을 반복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허리가 더 좋아지려는 마음에 평소에 하지 않던 스트레칭이나 또는 허리 강화 운동을 시작하시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크 섬유륜의 파열이나 급성 탈출의 안정은 최소 2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술 후 증상이 비록 호전되었다고 해서 디스크가 실제로 원상태로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허리 강화 운동이나 근력 운동 등은 시술 후 1에서 2주 후에 경과 확인을 위해 외래로 방문해 주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질문은 종종 받고 있습니다. 시술 직후 시술 부위나 양 엉치로 뻐근한 느낌은 대개 3, 4시간 정도 있을 수 있고요. 약물이 흡수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은 시술 직후에 통증이 씻은 듯이 나은 환자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천천히 호전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성 디스크 탈출이나 섬유륜 파열 같은 경우에는 대개 손상 부위 주변 염증만 해결해 주면은 시술 직후 드라마틱한 호전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협착 또는 디스크 유착의 경우에는 유착을 풀어주더라도 신경이 실제로 회복되는 데에는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디스크 환자, 같은 협착 환자더라도 경과가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네, 시술은 주사보다 한층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으로 카테터를 이용해서 기계적인 유착 박리를 하고 또 약물을 좀 더 정확히 전달해서 염증 및 부종 해소를 시도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시술 후에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고 또 일상적인 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추가적인 주사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종종 처음부터 척추 상태가 매우 심하거나 유착, 염증, 부종과 같은 것들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시술 후에도 증상 호전이 다소 모자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추가적인 주사 치료로 약제를 분사해서 한 번 더 염증과 부종을 해소하고 유착을 녹여주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술 후 추가적인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은 시술하기 이전에 주사 치료를 했을 때보다 더 약이 잘 퍼지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것은 시술 후 경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술 후 경과가 좋은 경우에는 추가 주사 치료 없이 지켜보게 되고 반응이 좋은 경우에는 시술 후 약 6, 7년 정도 특별한 불편함 없이 잘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척추의 상태가 심하게 안 좋거나 높은 강도의 노동, 운동 등을 계속하는 것처럼 시술 후에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시술 후에도 증상이 많이 남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주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시술할 때 꼼꼼하게 시술을 잘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술 후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시술 후에 추가적인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크게 호전이 되지 않아서 시술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술 후 몇 주 만에 시술을 또 하고 또 하고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술 이후 필요시 추가적인 주사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게 되고요.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재발을 하게 되면은 그때 척추 상태에 따라 재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수술과 시술은 서로 개념이 다르고 장단점도 다릅니다. 먼저 수술은 뼈를 깎거나 디스크를 긁어서 제거하거나 나사를 받고 척추 뼈마디들을 하나로 융합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을 시도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전신마취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절개를 해서 병번부에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피부 절개선 또는 접근하면서 근육 조직 손상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수술 후에도 재활이 일정 기간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에 시술은 수술처럼 구조적인 교정보다는 카테터를 이용해 유착 박리 및 정확한 약물 전달을 통해서 주사보다 훨씬 효과적인 염증과 부종 해소가 주 목적이며 국소 마취 또는 부분 마취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령이거나 당뇨,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많은 환자분들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시술은 수술과 달리 유착이나 염증이 있는 여러 부위의 병변에 일일이 접근을 해서 치료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에 비해서 치료 범위도 더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신경성형술의 전반과 질문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어떤 치료든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상담이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분당척병원 비수술센터 최민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